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최지만, 김하성까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류현진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팀의 간판 스타이자 리더로서 팀을 이끌고 있고, 성적도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말도 안 되는 듯 지난해부터 20여 경기 선발 출전하면서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평균 자책점도 2.62로 리그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은 3분의 1 정도 치러진 상황에서 성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좁혀질 확률이 높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난해 마에다가 조금 잘했다고 류현진과 동급이라는 둥 사이 영상 2위를 받았고, 이번 시즌도 1선발로 시작을 했지만 지난해와 다르게 지역을 더 넓혀서 다른 팀들을 상대하고 9위도 한순간 떨어지면서 데뷔 이래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5.27. 류현진은 꾸준하면서 MLB.com의 한 기자는 류현진이 지금처럼 꾸준하다면 사이 영상 5인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ESPN이 집계한 사이 영상 트래커에서는 현재 류현진보다 더 잘 던지는 투수들이 너무 많아서 10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충분히 추격이 가능하다는 걸 전문가들도 인정했습니다. 그 사이 토론토의 공격력은 다저스를 훨씬 능가하면서 팀 타율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2위 같은 3위입니다. 보스턴과 0.001 차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토론토의 선발진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길 당연히 팬들도 바라고 있죠. 김광현은 지난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감독이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팀이 뒤지고 있었고 5회 첫 공격에 김광현의 타석이었는데 김광현을 교체하지 않고 타석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4회까지 90개 가까운 공을 던졌지만 5회에도 임무를 맡기겠다는 거였죠. 김광현은 5회를 무실점으로 막고 늘어난 평균 자책점을 그래도 줄이면서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이 3.65가 되었습니다. 3.03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확실한 선발감이죠. 김광현의 팀인 세인트루이스는 1위 자리를 시카고 컵스에게 내주긴 했지만 5할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아레나도가 빨리 돌아와야겠죠. 김광현은 이번 경기에 스스로도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했던 만큼 빨리 제 컨디션과 본래의 구속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현종은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메이저리그에 도전했고 어려울 듯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우드워드 감독은 선발 투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팀의 선발 투수들이 대부분 부진하다는 것도 한몫했죠. 그런데 선발 투수가 되더니 오히려 부담이 되었는지 기록이 좋지 못합니다. 메이저리그 최저 팀 타율 팀인 시애틀도 넘지 못하고 3이닝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KBO에서도 잘 던졌던 커브가 말을 듣지 않고 주심의 판정에 반응을 하면서 더 예리하게 제구를 하려다가 오히려 제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양현종은 스스로 점수를 주기 민망할 정도라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현종은 아직 기회를 잃지 않을 듯 합니다. 구망난 선발진에 들어올 선수가 없고 1선발 선수마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하게 투아웃 잘 잡아놓은 다음 위기를 맞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투구수 조절이 되면 5이닝 6이닝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말이죠. 빨리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자로서는 최지만이 팀의 핵심 선수가 되면서 팀 연승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16경기에서 15승을 했으니 말 다 했죠. 최지만이 합류하면서부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팀 타율은 형편없는데 응집력이 좋고 특히 최지만이 3번 타자로 나서면서 복귀 후 3할 이상을 치고 있고 출루율이 무려 4할 6푼 1리입니다. 최지만의 팀인 템파베이는 가장 팀 예산이 적은 팀 중 하나인데 승률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를 넘어서 메이저리그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투수와 타자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스네를 샌디에고에 보내고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팀입니다. 아시죠? 지난해 월드시리즈 준우승한 거.
김하성은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진출하면서 샌디에이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비록 아직 빠른 볼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타율이 저조하지만 워낙 좋은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고 수비도 좋아서 감독은 김하성의 잠재력을 믿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수비 하이라이트를 업로드했는데 조회수가 무려 180만이 넘게 나오며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마차도의 포구 실책을 아웃으로 만들어낸 건 압권이었죠. 샌디에이고는 6할이 넘는 승률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5명의 코리안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각 팀에서 팀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특별한 날이 찾아올 듯합니다. 좌완 트로이카 류현진, 양현종, 김광현이 릴레이로 출격한 적은 있었고 선발 투수 2명이 같은 날 동시에 출격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이 3명이 동시에 선발 투수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와,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을 대표하고 KBO에서 각 팀의 에이스였던 투수들 운명처럼 메이저리그에서 같은 날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와, 감격스럽기도 한데요. 먼저 류현진은 휴스턴과의 대결입니다. 휴스턴은 서부지구 2위 팀으로 팀 타율이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오클랜드와 반게임 차이이기 때문에 강팀이라고 봐야겠죠. 게리코를 양키스로 보낸 후 선발 투수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팀 평균 자책점이 3.87로 토론토보다 살짝 우위에 있습니다. 류현진과 맞대결을 펼칠 투수는 다름 아닌 잭 그레인키입니다. 류현진과 한솥밥도 먹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한 번씩 대결을 했습니다. 상대 성적은 류현진의 압승이었죠. 류현진은 3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 1.89를 호투했습니다. 특히 2019년 류현진은 처음으로 개막전 선발 등판을 하는 기쁨을 맛봤었는데 당시 그레인키와 맞대결에서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토론토와 휴스턴의 경기는 토론토의 임시 홈구장인 샬렌필드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지난해에도 그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면서 류현진도 힘들어했던 경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레인키는 당연히 그 경기장을 처음 등판합니다. 그레인키는 여전히 관록 있는 피칭으로 구속보다 영리한 투구로 타자들을 압도하며 투수 부문 20위 안에 들어있지만 분명한 건 류현진보다 한 수 아래의 투수라는 것입니다. 그레인키는 이미 사이 영상도 받았고 지금의 성적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명예 전당에 입성할 대투수입니다. 그래서 연봉도 만 32살에도 5년 2억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이 계약 마지막 해인데 솔직히 연봉만큼은 못했죠. 류현진의 연봉 2천만 달러가 얼마나 적은 금액인 건지 토론토가 얼마나 횡재한 건지 아시겠죠? 류현진이 6월 시작을 좋은 피칭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김광현도 이날 5일 만에 등판을 하게 됩니다. 본래 세인트루이스가 6인 체제도 운영하면서 하루 더 미뤄질 수도 있었지만 세인트루이스 에이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하루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웨인라이트 다음 등판인데 그날 경기는 홈에서 김광현에게 좋은 기억이 많았던 신시내티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1승도 신시내티를 상대로 거두었고 지난해에도 신시내티에 매우 유독 강했습니다. 상대 투수가 마울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수이기 때문에 투수 대결도 기대해도 될 듯합니다. 아레나도가 빨리 돌아야 할 테고 지난 경기처럼 김광현을 당황하게 하는 유격수 수비가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양현종은 그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팀을 만나게 됩니다. 최지만의 소속팀 메이저리그 1위 팀 템파베이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현종은 최지만과의 맞대결도 하게 되는 거죠. 최지만은 지난해까지 플래툰 시스템에 갇혀서 우투수일 때 왼손 타자로 나서고 그것도 불만이어서 스위치 히터로서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워낙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좌투수에게도 안타를 쳐내면서 좌투수일 때도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성적만 놓고 보면 양현종이 강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지만과의 맞대결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투수 류현진이 출격할 때도 최지만이 출격했고 당시 3타수 1안타를 쳤었죠. 솔직히 최지만보다 양현종에 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이미 드라마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실력을 뽐내주면서 텍사스가 비록 꼴찌긴 하지만 팀의 선발 한 자리를 맡아주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벌써 그날 코리안 메이저리거 4명이 동시에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김하성은 오늘 경기에서도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틀 전 홈런을 치기도 했고 언제든 라인업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상황이 되면 대타 카드로도 쓰일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6월 5일 토요일은 정말 한국인의 날이 맞겠죠? 참고로 이 3명의 투수가 이번 정규 시즌에서는 맞대결을 할 일은 없습니다. 텍사스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때는 김광현과 류현진과의 맞대결도 월드 시리즈에서도 만나도 맞대결은 안 되겠죠. 내년엔 한국 투수의 맞대결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토요일 스케줄은 제대로 꼭 비워 놓으셔야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리 5명의 선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